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시면 계속 좋은 내용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오늘은 상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심리 상담자는 누구인가 라는 시리즈를 조금 더 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심리 상담자는 누구인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말을 한번 잘못해서 패가망신 당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를테면 정치인들 중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다가 과거에 막말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들 중에서도 과거에 막말을 했던 것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돼서 완전히 이 유튜버계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었죠. 또는 말을 거칠게 해서 남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가장 안 좋은 말이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경멸하는 말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금이 가고 부부 사이가 깨지기도 합니다. 또 이 말을 잘해서 점수를 따기도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말을 적절히 잘 한다면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큰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10대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그리고 그 권위가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 우리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그 스티브 잡스의 전기에 보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스티브 잡스는 양부모에 의해서 양육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스티브 잡스가 학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진짜 부모가 너를 원하지 않아서 버렸다 이러면서 놀렸을 때 그 양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스티브 잡스를 손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진지하게 응시하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스티브 잡스 마음에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에 잘 적응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수업이 재미없어서 이런저런 말썽을 많이 피우는 학생이었다고 하죠. 말하자면은 학교 부적응 학생 아닙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보통 부모 같으면 이런 아이들 손잡고 심리상담소 데려가서 검사하고 치료하고 또 과외시키러 가고 또 선생님 만나서 머리 조아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그냥 마음을 졸이는데요. 이 스티브 잡스의 부모는 뭐라고 그랬냐면 수업에 적응을 못하는 이 스티브 잡스를 보면서 오히려 교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학교 공부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건 선생님들의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처럼 말 한마디가 생각의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켜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사례처럼요. 그런데 상담자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왜 말로 먹고 살 수 있냐? 남들이 하는 일반적인 말보다 영향력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는 적절한 타이밍에 적합한 말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자의 말은 어떠한 말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담자의 지적 수준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말을 잘하는 상담자라는 것은 내담자의 수준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내담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풀어주는 말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상담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상담이라는 것은 풀고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풀어준다는 것은 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된 정서, 감정들을 발산하고 해소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풀어주는 말의 대표적인 것은 수용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주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말의 문제가 아니라 상담자의 이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죠. 대부분 우리는 일상에서 수용하고 지지하고 공감하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꾸 원인과 이유를 찾고 분석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판단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대로를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랬느냐는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그러한 솔루션을 받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먼저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도록 들어주는 말, 경청하는 말을 잘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담자의 말은요, 이제 맺어주는 말을 해야죠. 충분히 공감과 수용과 지지를 통해서 내담자의 억압된 정서가 해소가 됐다면 이제는 맺어주는 말, 맺어주는 말이라는 것은 관점을 전환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때로는 직면을 시키고 교육을 하는 말도 필요합니다. 직면이라는 것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보고 싶지 않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러한 말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어른의 역할을 상담자가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사리분별을 못하고 물불 못 가리는 그런 내담자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 받아주고 맞다고 무조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데이트 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면서도 만남을 지속하는 내담자, 이럴 때는 경고를 좀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능사는 아니죠. 또는 홧김에 집안에 있는 기물을 파손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족에게 던진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럴 때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헤어진 여친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협박을 한다든가, 중국 라인을 통해서 우회 경로로 전화를 해서 협박한다든가, 아니면 뭐 회사 앞에 가서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든가, 거의 범죄 또는 준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상담자가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담자를 만나야 할 내담자가 경찰을 만난다든가 변호사를 만나는 그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상은 자유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죠. 상담에서 발언은 자유지만 일상에서의 발언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말을 우리가 한면으로는 다 받아주지만 우리가 또 판단을 해서 현실에서 이것이 자칫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른의 역할로서 기준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제동을 걸고 교육을 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상담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의 말은 어떠한 말이 돼야 되냐면요, 구체적으로 지침을 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려운 곳을 잘 긁어줄 필요도 있을 뿐 아니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면에 있어서 거의 행동 지침 수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연을 당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의 경우에 남친이나 여친에게 받은 그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카톡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지, 연락을 한 번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만약에 기다린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만약에 문자를 보낸다면 뭐라고 문자를 보내야 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점집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상담 대신에. 때로는 점집에 가서 더 큰 만족을 얻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가는 거죠. 그 점괘가 틀려도 자꾸 찾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가면 명쾌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도 지푸라기를 잡은 느낌이 들잖아요. 비록 잡은 게 지푸라기긴 하지만. 상담자는 거기서 조금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내담자가 있거든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같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실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내담자에게는 정말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내담자에게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서 따라해 보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자들이 구체적인 지침 수준의 이야기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몰라서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겁나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 그리고 사회 문화적 감각이 좀 부족한 경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론서를 너무 많이 본 경우에 그래요. 책으로만 연애를 배우면 실전과 다른 경우를 느끼는 것처럼 책으로만 상담을 공부하게 되면 실전에서 이러한 감각이 부족해서 어떤 지침을 제공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설을 많이 읽는 것이 간접적인 경험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가장 좋은 것은 많은 사례를 경험해 보는 것인데요. 아직 그러한 사례를 경험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단상담이나 사이코드라마에 참여해보는 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 구성원으로 참여를 해서 직접 주관적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비교적 짧은 시간에 다양한 사례를 심도 있게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이코드라마를 꼭 권장해
드리고 싶은데요. 사이코 드라마를 권장하는 이유는 집단 상담 장면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굉장히 강력한 역동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한 내담자 개인의 사연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깊은 수준까지 들어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객으로서 함께 참여하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공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이나 사이코 드라마를 많이 참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겁이 나서 말을 못하는 경우는 뭐냐면 아직 훈련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내공이 부족한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수련생의 경우에는 수련감독자의 영향 아래 아직 있잖아요. 내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수련감독자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의식을 알게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위험 부담을 안는 행동은 자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안전한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는 방식의 좋게 말하면 인간 중심 상담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그게 합리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진실은 상담자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에요. 네, 상담자는 누구인가? 심리 상담자는 누구인가? 오늘은 심리 상담자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심리 상담에 여념이 없는 현장의 심리 상담사들께 응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담자분들, 심리 상담을 필요하는 분들에게 좋은 심리 상담사와 매칭이 돼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큰 전환을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리맨이었어요.